안녕하세요. 저는 나영이 엄마 송순이라고 그럽니다. 나영이는 2012년도 10월에 가을 체험 학습을 앞두고 향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60%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나영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에 부모로서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중환자실 밖에서 그저 울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다 화상에 대해서 제가 너무 무지하다는 생각으로 화상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검색하고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무지했던 저는 화상을 알아가게 되면서 화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하면서 되는 것과 후라이팬에 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상을 한번 입게 되면은 평생 지울 수 없는 흉터를 안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화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상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저희들은, 나영이와 저와 저희 가족들은 그 절망 속에서 나영이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나영이가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때 읽었던 책을 통하여서 부모로서 나영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영이가 중환자실에 나와서 입원실로 옮기고 또한 입원 생활을 1년, 2년, 3년까지 지내면서 학교를 복귀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학교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출석 일수를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출석 일수를 또 조정을 하면서 병원의 의료사회복지사님이 소개로 화상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출석 일수를 채우게 되었고요. 또한 학년을 2학년을 올라가고 3학년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퇴원하는 기간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3학년 때는 본격적으로 학교에 가야 되는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게 되니까 저와 나영이, 저희 가족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나영이를 놀리지 않을까, 또한 그동안 뒤떨어졌던 그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또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시선을 나영이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병원의 의료사회 선생님과 또한 학교 선생님과 그리고 나영이와 많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영이와 대화를 하기도 하고요. 피닉스 재단에서 소개한 스텝스라는 과정을 함께 배워가면서 친구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럴 때 기분을, 그런 감정들을 마음에 쌓아두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바로 해소할 수 있도록 나영이와 대화를 시도를 했거든요. 처음에 나영이를 데리고 학교에 간 첫날, 나영이 손을 잡고 복도를 지나는데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괴물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표현을 하면 듣는 나영이는 너무너무 속상해. 이것은 화상을 입어서 그냥 흉터가 생긴 거야. 그냥 일반 상처하고 똑같은 거야.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영이가 너무 마음이 아파해. 그렇게 그 아이를 잡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을 지나가고 두 번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제가 학교를 계속해서 쫓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들은 나영이가 견뎌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더 사회복지 선생님과 또한 선생님들 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나영이가 학년이 올라가고 그리고 상급 학년으로 진급을 할 때마다 담임 선생님과 함께 통화를 했어요. 먼저 나영이가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화상을 입어서 이런 상처가 있고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선생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영이가 부탁하기 전에는 나영이를 배려해서 도와주거나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이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나영이를 특별 대우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이를 그냥 일반 친구들과 함께 대해 주시고, 특별히 나영이가 치료를 받는 그런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치료 상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만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나영이는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출석 일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그런 출석 일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상담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영이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럴 때는 선생님과 미리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방학 기간에 수술을 하게 했었고, 그리고 통원치료 같은 경우는 조퇴를 하면서 통원치료를 받게 하면서 저희들이 치료가 우선순위지만 학업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선생님과 계속 대화를 하면서 조율을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병원의 의료사회복지 선생님과도 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과도 많이 상의가 필요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영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저와 소통을 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병원 관계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잘 지내고 친구들과도 너무 즐겁게 학교 생활을 진행을 했거든요. 나영 같은 경우에는 저의 우려와 상관없이 학교 친구들하고 지내는 것이 너무 즐겁다고 표현을 하면서 학교 가는 것을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그것이 나영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학교 때 나영이하고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이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나영이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표창을 던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나영이가 괜찮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즐겁게 친구들과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영이는 그런 상처에 대해서 잘 극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와 많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나영이는 그것을 속으로 사귀고 있었던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이 그만큼 나영이에게 아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던 부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갔을 때 학교 복귀에 대한 프로그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썼던 부분은 외적인 부분에 대한 상처 치료도 중요하지만 나영이가 화상을 입고 그 당시에 입었었던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치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영이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미술치료 선생님이 계셔서 미술치료 선생님과 계속해서 만나게 하고 또 미술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영이가 화상을 입었을 당시의 그런 트라우마라든가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상처 치료를 하면서 고통받았던 그런 시간들 그리고 상처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시선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미술치료가 나영이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료사회복지 선생님의 그런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영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가기 전에 또한 화상을 치료를 받는 그런 친구들에게는 외상에 대한 치료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치료도 분명히 같이 병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읽었던 책이 조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조엘은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아기 때 화상을 입고
그 화상으로 인해서 손과 발을 많이 손상을 입었고 얼굴에 코와 귀와 그리고 전신에 화상을 입은 친구였는데요. 그 부모님의 저는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 부모님이 조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조회를 옆에서 지지해주고 조력자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의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엘이 엄지만 있고 손으로 자전거, 손잡이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 너는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조엘의 부모님은 조엘이 탈 수 있는 자전거를 알아보기 시작해서 조엘이 탈 수 있도록 자전거를 구해서 조엘에게 줍니다. 그래서 조엘은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조엘의 부모님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엘이 언덕을 내려오면서 어느 날 넘어지게 되는데요. 자전거와 조엘이 각각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게 돼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다시는 조엘이 자전거를 안 타겠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조엘의 부모님은 다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조엘의 부모님은 조엘을 위해서 계속해서 학교를 바꾸어서 전학을 시키고 또한 환경이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조엘을 옮겨 다녔는데요. 그때마다 조엘의 부모님은 하루 전날 학교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엘이 화상 치료를 받는 기간에 대해서 영상을 찍고 그런 사진 자료들을 모아서 종교생 앞에서 조엘에 대해서, 조엘이 화상 치료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이후에 다음 날 조엘이 학교에 갔을 때 조엘은 이런 상처를 극복한 친구다. 그렇지만 상처가 있지만 너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친구로서 대해주길 바란다. 그런 의미로 하루 전날 학교에 가서 조엘에 대해 소개를 하고, 그 다음날 조엘이 학교에 갔을 때 그 친구들이 반갑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저도 그런 부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림학상재단에서 학교 복귀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듣고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와 같이, 나영이와 같이 화상을 입은 친구들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기 전에, 또한 학교에 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 또한 선생님들, 또래 친구들이 화상에 대해서 먼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화상을 입은 복귀 학생이 어떤 감정으로, 또한 어떤 치료 과정을 가지고 학교에 임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먼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 과정들을 이겨내는 과정,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 학교 복귀 친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영이가 화상을 입고 처음에 병원 생활을 했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나영이에게 선물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상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그 상자 안에는 반 친구들이 나영이를 응원하는 메시지 카드를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카드를 나영이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친구들과 다시 예전처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학교 복귀 프로그램에서 그런 과정들을 이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또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학교 복귀 프로그램 마지막 과정으로 친구들이 학교 복귀 친구에게 응원을 편지를 써준다면 그 친구는 너무나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려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화상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알고 있다면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본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냥 일반 상처라는 것, 상처를 입고 그냥 흉터가 생겼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 복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를 찾아보고 그런 놀이를 함께 해주면 학교 복귀 친구는 많은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학교 생활이 즐거워질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학교 복귀 프로그램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화상 예방에 대한 부분도 안내가 되어질 것이고 화상에 대한 인식 개선 그리고 시선에 대한 친구들이 자세 부분도 분명히 교육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화상 경험자분들, 화상 환자들이 가장 두려운 부분들이 세상에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화상을 입은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옷을 조금만 특이하게 입는다거나 피어싱을 한다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탔다거나 그런 분들에게 시선이 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한 곳에 정지해 두고 뚫어지게 쳐다본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 받는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되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에게 그 시선에 대해서 학교 복귀한 친구들을 뚫어지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교육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다른 사람이 너를 바라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 친구들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복귀했을 때 처음 초창기에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을 자제해 주기를 바랍니다. 화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가 어떤 치료가 받았는지에 대해서 바로 학교를 복귀한 친구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그 친구는 아직까지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화상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들을 조금만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에게 화상에 대해서 물어봐도 돼?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학교 복귀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이야기해 줄게 아니면 지금은 화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선택권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을 그 친구를 통해서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그 친구에게 해줄 말이 없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냥 가볍게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그 스텝스의 과정 중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음을 지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근처에서 친구들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그냥 웃으면서 인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화상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는 그 주제를 피해서 다른 날씨 이야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그런 학교 복귀 친구들에게 화상이라는 것은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또한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조금만 기다려주고 그 친구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가 필요하고 또한 학교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영이가 화상을 입고 한림화상재단에서 좋은 기회를 줘서 나영이와 제가 피닉스 재단에서 하는 번 콩그레스에 참여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번 콩그레스에 가서 나영이 같은 경우에는 그 또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나영이의 상처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더 심한 화상을 입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이 너무나 즐겁게 해맑게 웃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영이가 피닉스 재단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시선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의연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친구들처럼 조금 더 떳떳하게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선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또한 병원의 의료사회복지 선생님과 또한 학교 복귀 전문 강사님과 화상경험 전문가들 그리고 또 학교의 친구들과 학교의 선생님들이 함께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 나는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함께 배려를 해준다면 이 친구는 학교 생활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영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화상을 입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했던 것과 같이 학교 복귀에서 아이들에게 차별의 시선을 받으면서 아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할까?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으면 어떡할까? 학교 생활에 힘들어서 그만둔다면 어떡할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영이는 지금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잘 복귀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이 된 나영이는 학생의 활동도 하고 있고요. 반에서 부반장의 역할도 맡아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행사라든가 전시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영이가 너무나 대견스럽고요. 그리고 또 옆에서 제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지지자로서 또한 조력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했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혼자만, 나영이 혼자만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에서 의료복지 선생님이 도와주시고 또한 화상경험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한 학교의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무엇보다도 학교 복귀 프로그램은 학교를 화상을 입고 학교에 복귀하는 친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닉스 재단에서는 화상을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전이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학교 복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것과 같이 정말 미국에서도 그런 시선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지만 그런 친구들에게도 학교 복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전이백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친구들, 화상을 입고 두려움 속에서 학교를 복귀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굉장히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 친구들이 보다 밝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님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저처럼 똑같이 두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에서 도와주는 친구들도 강합니다. 그 친구들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믿고 함께 한다면 우리 자녀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조력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영이 엄마 송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